손으로 꺼내서 알코올에 담가 보관할 정도로 엽기적인 학대 행위를 이어온 잔혹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는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아까 활동가 발언에서도 들으셨던 바와 같이 자신의 잔혹한 행위의 원인은 마치 고양이의 공격성이 있었다는 듯이 자신의 범행의 원인을 동물, 즉 피해자를 탓하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이런 부분으로도 감형과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죄도 없이 이 피고인 정 씨의 손에 잡혀 만삭 어미고양이가 배가 갈리고 산채로 세탁기에 돌려져서 죽어간 고양이의 그 억울함과 잔혹성에 대한 처벌은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만약 이 범죄자를 우리가 선처하고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약한 이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 보호전문방 사건 선고 당시 검찰은 3년형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동물권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잔혹한 범죄 행위에 비해서 3년형도 부족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분노만큼 3년형은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 최고형이 구형된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동물권에서는 작년 보호전문방 재판에서 실형이 나올 것을 강력히 기대하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양이를 산채로 화살로 허리를 뚫어서 산채로 폐에 물이 차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재밌었다라고 주장하고, 각종 동물들을 머리를 잘라서 참수해서 보관해온 보호전문방 사건 피고인에게 결국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당당하게 제 발로 법원을 걸어서 나갔습니다. 오늘도 만약 폐양어장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어 실형을 살지 않고 당당하게 웃으며 법원을 나가게 된다면 이 땅에 정의는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약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우리는 강력히 오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기를 촉구합니다. 구호를 한번 외치고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항지원 재판부는 폐양어장 피고인 정 씨에게 강력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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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정 씨에게 법정 최고형 실형 3년을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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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잔혹한 동물학대 강력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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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한 동물학대 강력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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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가학적 동물학대 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최근 동물학대 범죄는 그 행위의 가학성이 날로 잔혹해지는 것은 물론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범행이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학대 과정이나 살해된 동물 사체 모습을 온라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 장소에 전시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22년 포항에서만 교상무도한 동물 살해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직접 고발한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피고인 정모 씨와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김모 씨가 각각 9월 20일과 21일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피고인 정모 씨는 고양이들을 계획적으로 포획한 뒤 산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려치는 등 잔혹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하였고, 포항 해안가 폐양어장 바닥에서 고양이의 가죽을 벗기거나 머리와 혀 등 부위별로 사체를 토막내었음이 밝혀져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심지어 정 씨는 자신이 토막낸 고양이 사체를 촬영하여 그 모습을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였다. 정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자신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여겨진 시민에 대한 보복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 정 씨에게 검찰은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법정에선 피고인에게서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나 무고하게 희생당한 동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속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 씨는 오히려 고양이 살해는 고양이가 물어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선처와 감형을 기대할 뿐이었다. 이에 대해 카라 동물범죄전문위원회는 피고인의 동물 살해 행위는 폐양어장이라는 처벌의 확실성이 낮은 장소를 선택하여 소유주가 없는 길고양이를 범행 목표로 설정하고 먹이를 진출하는 유의된 점, 고양이를 자력으로 탈출할 수 없는 공간에 가둬둔 점, 살해한 고양이 사체를 훼손하여 촬영하거나 만상류의 뱃속에서 새끼 고양이를 꺼내어 알코올에 담가둔 점을 등을 통하여 볼 때 범행은 상당한 시간 동안 계획되었을 것이며 전행동, 주행동, 후행동이 모두 계획적이었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하였다. 또한 고양이가 자신을 물어서 살해했다는 주장 역시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으로 재범의 위험성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카라 동물범죄전문위원회의 분석 결과이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살아있는 생명을 단순 쾌락을 위해 가학적으로 살해한 김 씨에게 강력한 실형을 선고하여 학대범들조차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비웃고 있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국민 정서를 해치고 생명 경시를 조장하는 동물학대 범죄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에 동물권 행동 카라는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폐양어장에서 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하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일관된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동물학대범에 대한 신상공개로 동물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국민 안정을 보장하라. 2022년 9월 20일 동물권 행동 카라.